자, 그럼 지금부터 공합 공개 문제 1번의 공기압 회로도를 보면서 시스템 구성 및 배관 연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기압 회로도를 보면서 시스템 구성을 할 때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하나씩 설치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공기압 회로도에 나와 있는 배치의 형태와 똑같이 배치를 한다. 이 두 가지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서 시스템 구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A 실린더부터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저희 장비 경우 A 실린더, 이렇게 실린더 장치나 방향제어 밸브를 설치할 때는 이 밑에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 판에 있는 홈에 넣고 그 다음에 버튼을 놔주시면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홈에 끼우고 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A 실린더를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설치해야 될 거는 S1, S2라고 하는 근접 센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1 같은 경우는 현재 공기압 회로도를 봤을 때 A 실린더의 후진 측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후진 측에 자,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설치를 하실 때 주의사항 중에 하나는 이 센서가 이 헤드 부분에 딱 붙도록 설치하시면 안 되고요. 조금의 간격을 띄워준 형태로 해서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근접 센서라는 거는 헤드 부분이 직접 접촉을 해서 감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거리 근처에 오면은 감지를 하는 센서이기 때문에 너무 딱 붙도록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띄워져서 설치를 해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헤드 중앙에서 감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센서가 감지하는 부분이 헤드 중앙에 올 수 있게 설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센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주된 목적은 뭐냐면 실린더 헤드 부분을 감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 설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취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시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위에 설치하시나 아래 설치하시나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저희 요구사항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A 실린더에 들어가는 센서는 용량형 센서를 설치해라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용량형 센서를 설치한 상황이고요. 이 내용은 조금 변경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변경될 수 있냐면 근접 센서를 설치해라 라는 내용으로 변경이 되면서 우리가 용량형 센서뿐만 아니라 유도형 센서라는 것도 있었죠. 그 유도형 센서를 설치해도 무방한 형태로 이렇게 수정이 될 것으로 일단 예상은 하는데 일단 요구사항에 있는 내용대로 용량형 센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량형 센서와 유도형 센서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저희가 앞에 단원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용량형 센서는 금속과 비금속을 감지하고 유도형 센서는 금속만 감지를 합니다. 그리고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센서 외피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제 용량형 센서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외피 부분이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유도형 센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S2 센서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과 같이 S2는 현재 A 실린더의 전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린더를 전진시켜 놓고 그 전진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센서를 부착한 형태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센서라는 게 그냥 이쯤이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대충 설치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감지 범위를 벗어나서 설치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센서를 설치하실 때는 그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에 설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B 실린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A 실린더와 B 실린더가 이제 전후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부딪히면 안 되기 때문에 A 실린더의 전진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그 오른쪽에 B 실린더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B 실린더를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B 실린더도 마찬가지로 센서 두 개가 들어갑니다. LS1과 LS2라는 리밋 스위치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리밋 스위치가 하는 역할도
근접 센서 똑같습니다. 실린더의 헤드 부분을 감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리밋 스위치는 저희가 앞에 전기장치 단원에서 한번 말씀드렸듯이 레프트와 라이트라는 방향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방향성을 고려를 해서 설치를 해줘야 하는데 지금부터 두 가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리밋 스위치를 위쪽에 설치했을 때와 아래쪽에 설치했을 때 어떤 차이가 발생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쪽에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LS1부터 자, 보시면 제가 지금 리밋 스위치를 위쪽에 설치를 했는데 지금 영상이라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현재 LS1은 라이트 방향이 설치가 됐고요. 그리고 LS2는 레프트 방향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리밋 스위치의 롤러 형태를 고려를 해서 실린더가 전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센서를 감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성을 고려해서 설치를 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설치했을 경우, 이 리밋 스위치를 밑쪽에 설치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자, 먼저 LS1부터 설치를 하고 그 다음 LS2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밑에 설치했을 경우인데 이럴 경우에는 레프트가 이제 후진 측 LS1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 라이트가 LS2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설치했을 때와 아래 설치했을 때의 차이점은 뭐냐면 방향이 바뀝니다. 위에 설치했을 때는 LS1이 라이트, LS2가 레프트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 아래 설치했을 경우에는 LS1이 레프트, LS2가 라이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위에 설치하시든 아래 설치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헤드 부분을 감지하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공기압표로도와 똑같은 배치의 형태로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위쪽에 설치를 해줘야 하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드려야 될 내용이 만약에 시험장을 갔는데 라이트만 두 개이거나 혹은 레프트만 두 개인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방향만 두 개인 거죠. 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만약 라이트만 두 개인 상황이다. 그러면 일단은 아래쪽으로 라이트 한 개, LS2 쪽으로 설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이렇게 라이트를 설치해 줍니다. 그럼 LS1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위에 하나, 아래 하나, 두 개의 방향이 똑같은 방향이 두 개 있을 경우에는 위쪽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를 설치를 해서 방향성도 고려를 하고 그 방향에 맞게 센서가 감지될 수 있도록 설치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만 두 개 있을 경우에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 보신 것처럼 위아래로 하나씩 설치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저는 위쪽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은 실린더 2개, 그리고 근접 센서 2개, 그리고 리밋 스위치 2개까지 모두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할 거는 이제 방향 제어 밸브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 실린더 쪽을 보게 되면 5포트 2위치 편솔 밸브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하는 방향 제어 밸브에 대한 내용은 저희 앞단원, 1단원에 보시면 공합장치 단원에서 방향 제어 밸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와 기호를 참고하셔서 이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A 실린더 쪽에 5포트 2위치 편솔 밸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향 제어 밸브 설치할 때 고려할 사항은 저희가 나중에 유지보수 계획이라는 문제를 진행하게 됐을 때 실린더와 방향 제어 밸브 사이에 일방향 유량 제어 밸브나 급속 배기 밸브가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방향 제어 밸브를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가깝게 설치하시기보다는 조금 거리를 띄워서 이렇게 설치를 해주셔야 나중에 유지보수 계획 작업을 진행을 할 때 좀 더 편하게 작업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일정 거리를 좀 띄워서 설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B 실린더 쪽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5포트 2위치 양솔 밸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포트 2위치 양솔 밸브를 자,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거리를 좀 띄워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을 해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공기압 회로도에서 구성해야 되는 장치들 혹은 부품들은 모두 설치가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진행해줘야 될 내용은 이제 배관 연결을 진행을 해줘야 합니다. 자, 우리가 배관 연결을 진행할 때는 고려해야 될 내용이 방향지어 밸브에 있는 51342라는 포트 넘버를 고려해서 배관 연결을 진행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A 실린더 쪽부터 배관 연결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공기압 회로도를 봤을 때 현재 1번 포트에는 정삼각형이 그려져 있습니다. 정삼각형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1번 포트를 통해서 공압을 공급해라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정삼각형은 공압의 공급원을 뜻하기 때문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공압이 나오는 곳이 어딘가를 봐야 되는데 여기 있는 공기 분배기에서 공압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넷을 통해서 0.5MPa의 압력을 설정을 했고 그 설정된 공압을 이렇게 공기 분배기로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압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공기 분배기에 있는 8개 포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 포트와 여기 있는 방향지어 밸브의 1번 포트, 아래쪽에 있는 1번 포트 쪽으로 배관 연결을 해주셔야 1번 포트 쪽으로 공압을 공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개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랜덤으로. 일단 여기서 이제 확인해 주실 거는 내가 선택한 이 포트에서 공압이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지를 확인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배관 끝부분을 꽉 잡으시고요. 여기 있는 스톱 밸브를 열어줍니다. 그러면 제대로 공압이 나오는 포트라면 여기서 공압이 나오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압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 1번 포트로 이렇게 배관을 연결해주는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진행할 거는 5번, 3번 포트인데 5번, 3번 포트는 배출 포트입니다. 그래서 역삼각형이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공압 시스템의 경우에는 공압을 배출할 때 다시 공기 탱크로 기환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기 중으로 뿜어버립니다. 근데 그 뿜어버릴 때 그냥 내보내게 되면은 너무 시끄럽게 내보내지기 때문에 거기에다 소음기를 달아줍니다. 근데 5번, 4번 포트에 그렇게 소음기를 달았다는 건 우리가 배관 연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5번, 3번 포트에는 따로 배관 연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도 잘 참고를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배관 연결해줘야 될 부분은 4번 포트와 2번 포트를 배관 연결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공기압 회로도를 보시게 되면 4번 포트는 현재 A 실린더의 피스톤 측으로 배관이 연결되고 있고요. 2번 포트는 A 실린더의 로드 측으로 배관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왼쪽이 4번, 오른쪽이 2번 포트이기 때문에 4번은 피스톤, 그 다음에 2번은 로드 측으로 이렇게 배관 연결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각 포트마다 옆에 번호들이 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기압 회로도에서 51342 포트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 다음에 실제 방향제어 밸브에 있는 포트 넘버를 보시고 그 포트 넘버에 맞는 위치에 배관 연결을 진행을 해주시게 되면은 배관 연결을 쉽게 진행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A 실린더 쪽에 대한 배관 연결은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진행할 거는 B 실린더 시스템 쪽에 배관 연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은 똑같습니다. 일단 랜덤으로 한 군데를 선택해서 공기분배기 쪽에 이렇게 배관을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내가 선택한 이 공기분배기 포트에서 공압이 나오는지. 자, 스톱 밸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압이 나오는 걸 확인을 했다면 이제 1번 포트로 배관 연결 진행해 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번, 3번 포트는 소음기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배관 연결을 진행하지 않고요. 이제 4번 포트와 2번 포트에 대한 배관 연결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B실린더 쪽 배관 연결 상태를 보니까 마찬가지로 4번 포트는 B실린더의 피스톤 측 라인으로 연결이 되고 2번 포트는 B실린더의 로드 측 라인으로 배관 연결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은 피스톤 측, 2번은 로드 측으로
배관 연결을 진행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주시면은 이제 공기압 회로도에서 저희가 배관을 연결해야 될 부분들은 다 연결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설명을 더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공기압 회로도는 현재 공압이 공급된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태에서 공압을 공급을 한다면 A 실린더, B 실린더는 반드시 후진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스톱 밸브를 열어서 시스템에 공압을 한번 공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실린더가 모두 후진된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나와 있는 공기압 회로도에 나와 있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으로 작업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에 내가 공압을 공급을 했는데 지금처럼 B실린더가 전진된 상태로 있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배관 연결을 잘못했다. 두 번째, 방향제 밸브 내부에 있는 위치가 스위칭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공기압 회로도 B실린더 쪽 보겠습니다. 자, B실린더 쪽 보시면 초기 상태에 방향제 밸브의 오른쪽 위치와 실린더가 배관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때 공압을 공급하게 되면 로드 측으로 공압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린더는 반드시 후진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진된 상태로 있다는 건 왼쪽 위치가 지금 현재 오른쪽으로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시 오른쪽 위치와 실린더가 배관상 연결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오른쪽 솔레노이드에 전기를 넣어서 위치를 변환시켜 주거나 혹은 수동 스위치를 눌러서 다시 위치를 변환시켜 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솔레노이드 왼쪽 편에 있는 이 수동 스위치 조그맣게 있습니다. 십자 모양 나 있는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실린더를 강제로 후진시킬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 오른쪽에 있는 솔레노이드에다가 24V 단자에서 하나, 0V 단자에서 하나 이렇게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전원을 인가를 합니다. 파워 서플라이를 켜서. 그러면 오른쪽 솔레노이드가 여자가 되겠죠. 그러면 다시 오른쪽 위치와 실린더가 배관상 연결이 되게 되면서 실린더는 후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도 참고를 하셔서 내가 공압을 넣었을 때 반드시 공기압 회로도에 나와 있는 실린더 상태와 똑같은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개념, 그 개념을 잘 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시스템 구성 및 배관 연결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수정한 회로, 수정한 전기 회로도를 기반으로 해서 기본 동작에 대한 전기 배선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